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6일에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허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한 기업인의 말을 인용을 했지만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을 잡아다가 남산의 나무에 묶어라. 죽이지는 말고. 기업인의 말을 이용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에 제목을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쇼츠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한 1억 정도 하면은 이것을 실행에 옮길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채널의 댓글에 보면 현상금 걸면 한 사람 많다. 용감한 자 꼭 실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댓글들이 수없이 달립니다. 국가 원수를 위협하고 기업인의 말을 인용했지만 제목을 단 거 보면 이거는 전한길이 극우 세력들에게 대통령을 위협하고 위해하고 시해하라고 하는 지침과 같은 것인데 이거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법적,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체류 중이면 미 당국과 협의해서 체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네,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자, 이러자 전한길은 5일 방송 멘트가 파장이 크다. 농담 반 진담 반 아니냐. 전한길 뉴스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 교민이 해준 이야기를 인용했을 뿐이다. 풍자에서 쓰는 표현이지 내가 이재명을 죽이라고 명을 내렸나 사주를 내렸나 라고 밝힙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폭로로 떡상한 한동훈이 절호의 기회를 기괴하게 소비합니다. 한동훈은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하면 민주당이 맡겠다는 말을 왜 못하냐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에 대해 한동훈의 저승사자 한준호 의원은 그래도 형님 총에 맞지 않고 살아서 떠드니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요즘 관심이 줄어드니 힘드시지요? 라고 일갈했고, 김영민 의원은 그래도 한동훈이 총 안 맞고 살아서 헛소리하고 있고 저도 수거되지 않고 살아서 비판하고 있는 지금이 좋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목숨을 부지한 것에 감사나 하십시오. 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가 제자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한동훈 비국회의원이 내란의 밤 계엄 해제하러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다는 헌법에도 맞지 않는 말에 웃음이 납니다.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쳐들어온 무장계엄군이 무서워서 숨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본회의장에 본인 좌석이나 있나요? 그 밤에 당장 나가라고 하지 않고 목숨이 불쌍해서 두었더니 과연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답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에 가서 본인 휴대폰 비밀번호나 풀고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재수사 받으십시오. 폐문부제로 송달 안 되는 증인 출석 요구서나 제때 송달받아 내란 재판에 성실하게 증인으로 출석하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게 고맙다면 그 도리를 다하는 게 인간입니다. 라며 아예 탈탈 털어버립니다. 정준희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여당 대표인 내가 계엄을 막는 데 앞장서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체포되는 것을 막았다고 할 수는 있어도 민주당이 나를 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재명이 계엄하면 막겠다는 말을 민주당은 왜 못하냐라고 또 반문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죠? 민주당이 계엄 해제를 통해 윤석열로부터 한동훈을 살린 거라고 말하니까 아마 발끈해서 대답한 것일 텐데요. 윤석열의 정말 심각한 발언에는 발끈함조차 안 비치더니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움찔하는 게 어색합니다. 뭐 그래도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다 치기는 하는데요. 사실관계와 논리라는 측면에서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야말로 야당만으로도 국회 표결 가능했으니까요. 그걸 알긴 하는지 야당만으로 계엄 해제 시도했으면 군이 들어왔을 것이랍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고 이상한 가정으로 논리적 비약을 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 논리라고 하는 것도 매우 이상합니다. 이재명이 계엄하면 막겠다는 말을 왜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하죠? 그런 가정법은요, 절대로 논리적일 수 없습니다. 이런 건 가정할 일이 아니라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게 본래 정상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논리는 이런 무한한 가정에 대해서 무한한 답변을 하라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의 논리적 속성은 무한대의 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답변 여치 따라서 결코 끝맺어질 수 없다는 데 있으니까요. 여기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했어야 될 말은 그런 생각지도 말았어야 할 일을 벌인 윤석열 정부를 만들고 거기서 법무장관하고 당대표까지 지냈다는 데 대한 사과이고 반성입니다. 자, 전한길이나 한동훈이나 잊혀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인 듯한데 그럴수록 자충수만 늘어가는 것이고 낭떠러지에 다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종묘에서 차담회를 하는 것도 모자라 영령전 신실에도 들어간 김건희에 대해 자신이 왕이 되어 종묘사직을 이을 것이라는 주술적 해석이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오세훈이도 종묘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김성애 의원은 국가유산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청장님, 네네. 서울시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바로 앞에 140m 높이의 건물을 올리겠다라고 지금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던데요.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21년까지 그 소위 말하는 서울시의 그 세운 4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과 관련돼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종묘와 가까운 종로변은 최고 높이를 55m 이하로 하고 청계천변은 71.9m 이하로 하기로 그 당시 문화재청, 지금 국가유산청이죠. 여기랑 협의가 돼 있었죠. 그래서 결정됐습니다. 예, 그랬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서울시가 24년 9월에 세운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협의를 통해서 유산청에게 요청을 했는데 최고 높이를 145m로 고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서울시 의회에서도 국가유산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하도록 했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 5항을 돌연 삭제를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시민단체 등이 오세훈 서울시의 이 문화재 훼손을 염려해서 유네스코와 세계유산센터에 민원을 집어넣었고요. 지난 4월 유네스코는 서울시에게 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에 대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유산청도 지난 9월에 서울시하고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추진을 중지하고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재정비 계획을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9월 25일 날 서울시에서 시행령을 공고한다고 예정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긴급 회의를 열어서 9월 24일 날 서울시에 공문으로 저희들이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답은 안 왔나요? 답은 연기한다는 말만 왔지. 그게 지금 답으로 온 것이 140m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 발표했던 거네요, 결국. 답은 안 오고 바로 이렇게 발표된 겁니다. 예, 그 오세훈 시장이 140m 건물이 들어서는데 이 말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종묘에 그늘이 앉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 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거 그늘만 앉으면 괜찮은 문제입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늘이 문제가 아니고 그늘은 아침과 저녁도 다르고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르는데 그거는 문제는 여기에 이해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지금 인정한 세계유산 앞에 있는 경관의 훼손입니다. 이 경관 훼손에 대해서 이미 그 예비책을 세워뒀더라고요. 94년에 종묘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심사 당시에 유네스코가 우리 정부에게 세계유산 지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건축 허가는 없을 것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권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조항이 묶여 있지만 청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난 저희들이 이제 199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권고 사항은 유산지구 부근에 그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의 고층 건물을 건축 허가는 반드시 없애야 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세계유산을 인정받았습니다. 이거 지금 서울시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을 겁니다. 아니 유네스코에 이러한 보장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을 유산청에서 충분히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걸 진행한다면 큰 문제고 사실 이렇게 해서 세계문화유산에서 취소된 사례들이 다른 데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재개발하거나 아니면 건물 직관해가지고 된 곳이 드레스덴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지역 한 3군데 정도는 완전히 취소됐습니다. 예, 독일 드레스덴 말씀하신 대로 영국의 리버풀 이런 데도 이제 재개발로 취소가 돼서 저희 종묘도 세계문화유산 취소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종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전 세계가 보존 가치를 인정한 보물인데 여기에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서 훼손을 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산청은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을 좀 해주시고요.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종묘 보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시고 여론전을도 같이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는 안 계시면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자리이지 자신의 업적을 바벨탑처럼 쌓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장 개인의 허영과 욕망을 위해서 종묘라는 이 국가유산에 그 정면에다가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는 발상 자체, 이 국가유산에 누를 끼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를 두고서 무슨 왕자의 게임이라도 벌이는 것일까요? 윤석열 내란 정권이자 주술 정권이자 패륜 정권의 잔재를 민족의 정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괴멸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